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쌤의 허영석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그 분할 대상인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망인의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라고 다투어지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명의신탁 주장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속재산인지 여부 판단은 어떤 소송 절차에서 어느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참고할 판례는 서울가정법원 2023 느합 74 상속재산 분할 심판입니다. 사안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청구인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상속인들이죠. 이 청구인들이 상대방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망인, 즉 피상속인의 소유인데 단지 명의만을 상대방에게 명의 신탁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해당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상속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먼저 상속재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어느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가정법원 관할이지만 확인소송은 민사법원 관할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선결 문제로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닌지 이것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해서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확인소송은 민사법원 관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확인 소송 없이 바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재판부, 즉 가정법원이 되겠죠. 이런 그 재판부가 바로 명의신탁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에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의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 점이 부정되게 된다면 위 심판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참조 판례에서도 그 위험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판례 사안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받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명의신탁임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보인다. 이런 점을 근거로 가정법원 재판부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는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에 관한 문제인데요.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증거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먼저 등기 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자가 누구였느냐입니다. 실질 소유자가 이런 서류들을 보관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만약 등기 명의자,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라고 그 주장을 받고 있는 사람, 등기 명의자가 이러한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걸 입증을 한다면 해당 그 등기 명의자를 명의 수탁자라고 보기는 힘들게 되겠죠. 반대로 명의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등기 명의자는 아니지만 이런 권리관계 서류를 내가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걸 증명해 낸다면 이거는 명의 신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느냐입니다. 만약 등기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즉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면 이것은 명의신탁의 강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명의신탁 관련 서류 혹은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사이에 문자
이런 그 문자 증거 혹은 서류 증거 등에 따라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서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료 수입을 누가 취득하였느냐 여부입니다. 임대료 수입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명의신탁자가 임대료 수입을 취득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명의신탁에 강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를 누가 했느냐. 등기 명의자가 부동산 관리를 하지 않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부동산 관리를 도맡아 했다면 이 또한 명의신탁에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판례에서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을 배제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단독으로 증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 이에 반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이런 점.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및 등기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청구인들이었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도 수령하였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등기 명의자인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들 및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전하는데 소비되는 비용 등을 상속분에 상응해서 분담을 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의신탁이라고 판단을 해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에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떤 법원에서 하게 되는지, 또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명의신탁 여부가 많이 문제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상속소송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율쌤과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